그래서 어땠어? 각자 다 끝까지 읽어봤겠지? 별이가 우리 둘을 노려보며 묻었다. 당연하지.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선 연희부터. 소설은 어땠어? 내가 연예에게 추천한 소설은 공조인으로 자신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중 스파이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다. 항성 314에서 전쟁이 끝나고 화성을 건너간 스파이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가진 게 특징이다. 책의 평가는 좋지만 알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느낌의 책이다. 꽤 재밌었어. 오모시로 같다. 선배가 추천한 데다가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 무거운 내용에 비해 문장들이나 독백들이 꽤 유머있고 재치 넘쳐서 읽으면서 많이 피식했던 것 같아. 그럼에도 이야기는 마냥 밝게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공을 심리적, 육체적 갈등 속으로 던져넣는 게 긴장감 넘쳤어.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여기저기 흔들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달까? 오, 전반적으로 호평이네. 뭐, 재밌었으니까? 단점은 없었어? 단점이라면 주인공이 주체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중간중간 책을 내려놓는 구간이 많았어. 이런저런 갈등들에 휩쓸리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쥐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 장점인 세세한 심리 묘사가 없었다면 몰입이 어려웠을 것 같아. 이외에는 개인적인 사유지만 내가 이런 류의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봐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았다는 정도? 곧바로 하드보일드 역사극이 펼쳐지니 초반에는 이야기를 따라가는데도 벅찼어. 확실히 나야 익숙하지만 익숙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연인이어서 생각보다 고생 좀 했겠네. 꽤나 신중하게 엄선한 작품이었는데도 평가를 들으니 연희에게 조금 미안해졌다. 좋아. 연희의 소감은 여기까지?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부장님 차례네. 이 녀석 아주 신났군. 별이는 어느새 이 토론을 우리보다 더 즐기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재밌게 읽었어. 그동안 웹소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깨진 느낌이야. 난 웹소설이 너무 좋아. 물론 지금도 완전 내 취향이라고 말하기까지의 무리가 있지만 처음에는 예상한 대로였어. 전개는 빠르지. 문체는 가볍지. 나는 나 이런 거 싫다고. 주인공도 하나같이 나사 빠진 것 같은 성격이어서 몰입하기 힘들었어. 오, 꽤나 호평이네. 나는 고전 소설. 난 급이 있다고. 급이. 장난이고. 하지만 재미있었어. 전개와 문체는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 오히려 어느새 나도 무의식적으로 다음화를 누르고 있더라. 등장인물들의 나사빠진 성격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나니 전부 개성으로 다가왔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결핍과 이어지면서 점점 변화해가는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재밌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으니 말 다 했지. 재밌게 봤다니 다행이네. 사실 싫어하는 걸 강요하게 될 꼴이었을까봐 걱정했는데. 웹소설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졌는데 의외로 내가 생각한 느낌은 아니었어. 그렇지. 근데 아마 대부분의 소설들이 선배가 말한 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추천한 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나았던 거야. 그래도 웹소설은 팔리거든. 결국 사람마다 각자의 입맛이 있는 거지. 그렇지. 나중에 시간 나면 몇 개 더 추천해줘. 킬링 타임용어 읽기 좋대. 내 말에 연희는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몇 차례 끄덕였다. 물론이지. 말만 해. 나중에 나한테도 책 추천해줘. 저기 이야기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어서 좋긴 한데 그러면 이번 토론의 승자는 누구야? 승자? 누구의 취향이 더 좋은지에서 시작한 거잖아. 그걸 가리기 위해 토론을 한 거고. 그랬었는데 뭐가 더 낫고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우리들은 다른 걸 읽었을 뿐이야. 맞아.
연희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쓸데없이 분쟁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고 한 건 너였잖아. 그렇지. 치, 아쉽네. 그러면 오늘의 승부는 무승부인 걸로? 별이의 선언이 있고 난 뒤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연희는 마감을 위해 노트북을 들었고 나도 소설의 초안을 구상하기 위해 낙서장을 꺼냈다. 근데 있잖아. 난 두 작품 다 안 읽어서 그런데 그래서 둘 중 어느 작품이 더 재밌어? 글쎄요? 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거야 당연히. 내가 추천한 게 더 재밌지. 나와 연희는 놀라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아하하. 어쩌면 이 분쟁은 조금 더 이어질 것만 같다. 그래도 확실하게 내 의견을 말하자면 내가 보는 작품들이 더 재미있다. 가히 살인적인 더위였다. 버려진 건물들의 콘크리트 벽에는 이끼와 덩굴로 가득했다. 강렬하게 내진 태양 아래 갈라진 건물들을 방패 삼아 소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기나긴 세월 동안 황폐화된 행성을 떠도는 자들을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중 어느 어린 순례자인 소년 역시 다른 순례자들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째서 순례를 시작하였는지 천천히 잊어가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태양빛이 건물 틈새 사이를 뚫고 소년에게 내리쬐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대로는 모아둔 물을 다 쓰겠다 싶은 소년은 주변에 그나마 멀쩡한 건물을 골라 서둘러 그 안으로 피신했다. 콜록. 그가 건물에 들어가자 자욱한 먼지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복도가 그를 맞았다. 어둡네. 소년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복도를 비추었다. 여긴 학교인가? 무너진 콘크리트 위에 막힌 복도와 오랫동안 방치된 닫힌 문들의 교실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소년은 벽면에 있는 스위치를 몇 차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지만 빛은 들어오지 않았다. 전기가 안 통하나 보네. 소년은 손전등으로 앞을 밝히며 문이 잠기지 않은 교실 하나를 찾아 들어갔다. 그나마 멀쩡한 상태의 교실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어두컴컴하고 먼지로 자욱했다. 소년은 교실의 창문을 향해 걸어가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씌웠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커튼을 씌우자 바깥의 태양빛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빛에 소년은 잠깐 눈살을 찌푸렸다. 소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가 바라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소년은 천천히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덥수룩한 머리카락에 헌 옷가지를 걸친 채 바닥에 쪼글려 앉은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다. 폐허 더미 사이에 앉아있는 소년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1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다. 누구? 폐허의 소년이 물었다. 다른 사람을 만난 게 몇 년 전이었을까?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순례하는 소년은 그저 당황한 채 바닥의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에게 소년의 질문은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넌 누구야? 순례하는 소년이 되물었다. 모르겠어. 응? 기억이 안 나. 그래?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모르겠어. 넌 누구야? 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겠어. 나랑 같네? 아니, 달라. 뭐가? 난 순례자거든. 그게 내 이름이야? 아니, 순례자는 세상을 순례하는 사람들이야. 어째서? 그렇게 하면 낙원에 갈 수 있거든. 거기가 어딘데? 행복할 수 있는 곳. 빛나고 반짝이는 세상이야. 응?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도 갈 수 있어? 순례자는 갈 수 있지.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폐허 속 소년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 그게 뭐야? 나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렇구나. 두 사람 간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꼬르륵. 배고파. 응? 배고파. 그래서 먹을 거 있어? 돌겠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에 소녀는 결국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주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없는 거야. 그의 말이 들리는지 마는지 폐허의 소녀는 사과를 받자마자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러면 그동안은 뭘 먹으면서 지냈어? 있긴 아파서 가끔 과일이 자다면 과일. 근데 이렇게 달지는 않아. 왜 이렇게 말랐는지 알겠네.
술래하는 소녀는 바닥에 쪼그린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낙원이란 곳 가면 따뜻해? 따뜻하지. 먹을 것도 많아? 많지. 내 가족들도 거기 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구나. 대신 낙원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어. 페어서 소년의 눈이 맑아졌다. 그럼 그 낙원 나도 갈래. 순례자가 되면 갈 수 있다고 했지? 나도 할래, 순례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대답에 거절의 위사는 없었다. 순례자들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한 나름대로의 규칙들이지. 그것들을 충실하게 지켜야만 올바른 순례를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야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이런 뻔뻔한 놈을 봤나.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해 당돌하게 요구하는 소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알 수 없는 흥미와 호감이 피어올랐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과 함께 데려가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그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닌 그가 말한 순례자들의 불문율 때문이었다. 순례를 할 동안은 반드시 혼자여야 하며 동행인을 만들지 않는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의 스승이 자신에게 가르친 불문율 중의 내용이었다. 그는 그동안 몇 차례 다른 사람들을 지나쳤지만 그들과 동행하거나 협력하지 않았다. 그 전에 그럴 유지가 되는 인간을 만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소녀는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다. 소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조용히 응시하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깨지지한 소년의 모습과는 대비되게 그의 두 눈동자는 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 채 대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그의 스승 역시 그와 함께 동행했다. 어쩌면 그가 소년을 거두었을 때의 심정 역시 지금과 같았으리라. 그는 먼지가 묻은 손을 털고 피어의 소년에게 내밀었다. 잘못돼도 네 책임이야, 알았지? 피어서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이야. 아주 잠깐만 함께 있다 다시 혼자 순례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되뇌이며 그는 자꾸 어린 소년을 잔해 속에서 끌어냈다. 자신을 폐허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려서 일어선 소년은 그 순간 자신의 안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마치 멈추었던 자신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순례길에 올랐다. 보는 이 없고 듣는 이 없는, 규율도 없고 목적지도 불확실한 그들의 순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1천년의 기다림, 발치.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희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는 자세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소리 좀 낮춰. 옆 동아리에서 민원 들어온다. 이걸로 민원이 들어올 거였으면 매일 저녁 늦게까지 악기 쳐대는 윗동네한테 먼저 들어갔어야지. 그것 때문에 학교 끝나고 여기에서 작업하려다 포기한 것만 몇 번인데. 도대체 저기는 무슨 동아리야? 글쎄. 헤비 메탈 밴드. 민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몇 번 경고 먹었어. 그냥 체제에 저항하는 진정한 락커들인 거지. 나는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책장을 둘러보았다.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며 책장을 이곳저곳 훑어보던 나에게 따가운 눈초리가 내렸다. 왜 무슨 일인데? 그리고 한숨을 쉬며 나를 째려보던 연희를 향해 돌아보았다. 됐어. 계속 그러고 있어. 알았어. 나는 다시 뒤돌아 적당히 재밌어 보이는 소설을 하나 꺼냈다. 후비한테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면 나쁜 버릇이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는 것.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다. 소설을 집어 동아리 중앙의 책상으로 향하던 차. 바깥쪽 창문이 흔들거리며 활짝 열렸다. 안녕. 배는 자연스럽게 삼천 창문을 통해 동아리실 안으로 사뿐히 들어왔다. 처음에는 도저히 적응될 것 같지 않던 그녀도 어느새 평범한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방금 올라오는 길에 연희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무슨 일이야? 그걸 또 어떻게 들었대? 설마 네가 또 괴롭힌 거야? 갑자기 엄한 불똥이 나한테 튀겼다. 게다가 또 나는 억울하다. 괴롭히면 당했으면 당했지. 평생 누군가를 괴롭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확히는 괴롭힐 수도 없었다. 하는 법을 알아야지.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있는 힘껏 억울한 표정과 목소리로 대응했다. 아니면 말고. 그녀는 내 회심의 반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고는 연희에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또 당했다. 아니 그냥 글이 안 써져서
아직 30%밖에 못 썼는데. 고작 그런 일로? 글이 막히는 건 그녀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는 투정이다. 아마 그녀에게 들었던 말들 탑 3를 꼽아보라면 글이 안 써진다는 분명 그 안에 들어간다. 내일이 마감이야. 큰일이 맞구나. 미안하다. 빠르게 사과했다. 예민할 시기지. 그래. 괜찮아? 힘들겠다. 그래도 연희는 잘 쓰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별이는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응원했다. 동아리방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연희는 금방 다시 자리를 앉아 키보드를 두들겼다. 글을 쓸 때만큼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했던 누나의 말을 어쩌면 이해할 것 같다. 조용한 부실 안에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별이와 떠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연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방금 고른 책을 집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윽고 동아리실은 타닥거리는 키보드 음과 사락사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도 가득해졌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빠져든 이 순간이 나는 너무나도 좋았다. 서로 언어적 소통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새 마음 한켠에서 매일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자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타닥타닥 탁. 연희한테 나던 우리 동아리 실적 쌓이는 소리가 멈췄다. 개수 3호가 비상하며 소리쳤다. 저건 마감을 끝냈다는 포효일이다. 끝났다. 됐어. 업로드 끝. 오늘은 자유다. 그냥 마치 오랫동안 치른 기말 시험이 끝난 고등학생처럼 환호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다시 우울한 마감의 굴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해방을 별이와 함께 박수로 축하했다. 마감을 마친 연희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앉아 동아리실에 얼마 없는 만화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아 맞다. 난 내 가방으로 달려가 그 안에서 A4 용지 한 뭉텅이를 꺼내 두었다. 저게 뭐야? 깜빡하고 있었네. 이전에 기억나? 초고를 완성하면 피드백 해주기로 한 거. 스테이플에 찍혀 고정된 어딘가와 30페이지 정도의 두께의 책자를 각자 별이와 연희에게 나눠주었다. 별이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책자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완성한 거야? 사실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결말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많아져서 최종 결말을 빼고서는 일단 완성했어. 두 사람은 내가 건넨 초고를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사닥거리며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다시 한번 정적이 일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이 종이를 넘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가 먼저 책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별이도 제 본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다시 표지로 돌아왔다. 됐어?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아무리 위기양양하게 초고를 건넸어도 자신의 글을 눈앞에서 읽는다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너무 고된 행위였다. 별이와 연희는 며칠에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밌었어. 문장 중간중간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표시해서 알려줄게. 인물들에 이입할 수 있었고 명확한 목표도 난관도 확실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흥미진진했어. 아직 결말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천천히 다듬어 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작가는 작가인지 꽤나 전문적인 피드백이 돌아왔다. 세세한 피드백을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것도 새삼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도 재밌었어. 기본적으로 필력 자체가 좋아서 읽는데 막힘은 크게 없었고 내용 구조도 깔끔하게 잘 잡힌 것 같아. 나는 근데 주인공이 버려진 소년을 만난 뒤 조금 더 서로 간의 관계도를 쌓는 구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너무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감정선이 애매하달까? 고마워. 안 그래도 그 부분 아웃라인에서 바로 옮겨놓으라 나도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아직 떠오르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나중에 같이 생각해보자. 그녀가 젠틀한 미소로 화답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가. 이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받은 평가를 종합해보자면 고칠 부분은 보이지만 확실히 기대할 만한 소설이다 였다. 쓰라린 피드백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건 내 예상 이상으로 평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한 초고를 쓸 생각은 없었으니 일단 귀중한 피드백들을 받아 발전시키면 그만이다. 다들 고마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금 이 순간 창작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렸다. 수차례 머리를 싸매며 후회한 적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한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완성은 아니니까 너무 들뜨진 말고 이제부터 다시 긴 여정이 될 거야. 연희가 경고하듯이 선비의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말이 맞다. 이제 겨우 초골로 완성한 거고 게다가 결말 부분도 아직 쓰지 못했다. 아마 이제부터 끊임없는 수정의 연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안에서 수정에 대한 막막함과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되어 서로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꽤 한참 동안 고민해 보았지만 끝끝내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이 새로운 감정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지 못했다. 그 이후부터는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기말고사로 정신이 없었다. 연희는 가끔 들렸던 모양이지만 나는 기말고사 졸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그리고 수능문 준비로 인한 동아리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한 주가 끝난 뒤 대망의 4학년 1학기 마지막 공강일이 찾아왔다. 우리는 모두 함께 동아리방에 모여 한 학기의 끝을 축하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마지막 동아리 활동이야. 어떻게 한 학기 동안 동아리의 구색을 갖춰 운영했네. 올해 초 때만 해도 이런 건 예상조차 못했는데. 우린 종강총회 같은 거 없어? 종강총회? 막 한 학기 동안 실적 보고하고 방학이나 2학기 일정 안내하는 거 말이야. 그럴 만한 게 있어야 하지. 그래도 해보자. 알았어. 난 큰 거이면 몸보를 가다듬은 뒤 마치 보이지 않는 PPT에 설명하듯 진지한 어조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일단 올해 초 동아리 부원 한 명과 1위로 시작한 문해창작 동아리는 당연히 목표를 단편소설 완성으로 잡았습니다. 1위? 귀신을 세는 단이야. 몰랐어. 나도 어릴 때 Y책에서 읽은 거야. 아무튼 그 과정에서 소재를 찾기 위한 외부 활동으로 본관 옥상에서 천체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 단편소설의 아웃라인을 정했고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초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새로운 부원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꾸준히 부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저희 부원 중 한 명이 온라인 웹소설 플랫폼에서 꾸준한 연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더 폭넓은 지식의 공유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작업 중이던 단편소설의 초고를 완성하여 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소박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우리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했구나. 매주 읽은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것도 따지면 활동이긴 하지. 그렇네. 꽤나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나도 덕분에 재밌었어. 여러모로 많이 배워가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좀 재밌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계획해봤어. 우선 릴레이 소설 쓰기, 그리고 삼행시나 도둑 잡기, 그리고 롤링페이퍼도 하고 싶어. 별이는 흥분한 톤으로 자신의 계획해온 놀이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진정해 언니, 숨 넘어가겠다. 이미 넘어갔는데? 어허. 그냥 나를 지어박을 듯이 노려보았다. 지금만큼은 서로 만질 수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근데 연예인 말대로 천천히 말해도 돼. 어차피 다 해볼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녀가 짜온 놀이들을 함께했다. 아쉽게도 인원 부족으로 롤링페이퍼는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다른 게임을 하거나 소소한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신나게 떠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사온 과자랑 빵 때문인지 배가 고프진 않았다. 재밌었다. 연희가 깊게 호흡하며 의자에 퍼졌다. 그래 피곤할만 하지. 사실 나도 슬슬 체력적으로 한계였다. 오히려 더 나이 많은 내가 연희보다 기력이 많다는 사실이 꽤나 놀라웠다. 그러면 이만 슬슬 정리할까? 별이도 이런 우리 상태를 눈치챘는지 한층 텐션을 낮춘 채 물었다. 근데 다음에 또 하자. 맞다. 마지막으로 할 거 있어. 뭔데? 연희는 자신의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같은 연초록색 폴라로이드 카메라였다. 연희는 카메라를 책상에 올려두고는 무슨 버튼을 누르더니 우리를 향해 뛰어왔다. 다들 모여봐. 우리는 서둘러 카메라의 앞으로 움직였다. 찍는다. 하나, 둘, 셋.
그녀가 원격 버튼을 누르고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다. 어떻게 나왔어? 별이는 그대로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나 연희의 어깨 위로 둥둥 떠올랐다. 어라? 왜 그래? 나는 몸을 일으켜 당황하는 두 사람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잘못 찍었나? 연희가 뒤로가 인쇄된 사진을 힐끗 바라보았다. 아, 사진은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선명하게 나와 연희와는 달리 사진 속에서 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라? 왜 이러지? 연희는 당황하며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똑같았다. 설마 유령이어서 사진에 찍히지 않는 건가?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아니 생각해보니 신령 사진도 있잖아. 차별이다. 아, 어쩌지? 미안 언니. 연희는 당황하며 별이의 눈치를 살폈다. 분명 본인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아니야, 괜찮아. 유령이랑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별이는 웃으며 연희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웃음에는 내심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보였다. 이후 더 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했던 우리는 짐을 챙겨 동아리방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동아리방을 둘러보았다.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도 왠지 떠난다는 생각을 하자 어디선가 아쉬움이 물려왔다. 불 끄고 나가려는데 더 있을 거야? 난 조금 더 있다 갈래. 알았어. 나중에 보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다가왔다. 방학 잘 보내고 시간 날 때 글 쓰는 거 잊지 마. 잔소리는. 알았어.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녀는 나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올렸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다. 나도 똑같이 손바닥을 들어 그녀의 손 위에 보겠다. 우리의 손은 서로 부딪히지 못한 채 통과되어 지나갔다. 비록 닿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감정은 충분히 허공을 타고 전해졌다. 잠깐의 시간이 지났다. 이만 갈게. 있는 힘껏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심히 가. 그녀도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 맞대던 손을 내린 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의 이별을 위한 작별을 고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은 한없이 한적했다. 지금 이 방학이 내 대학 생활 마지막 여름 방학이란 게 실감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방학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방학의 끝을 빨리 보고 싶었다. 목에 걸린 넥타이를 깔끔하게 정돈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확인했다. 거울에는 정장을 위아래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내 모습이 비쳐 보였다. 좋아, 문제는 크게 없다. 크흠크흠 걸며 목을 풀어준 뒤 현관으로 가서 작년에 파티를 위해 샀던 남성 구두를 신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구두는 한 번도 신은 적 없는 것 같이 깨끗한 상태였고 크기도 작거나 깎이는 일이 없이 딱 맞았다. 그에 나는 위기양양하게 대망의 전투를 치러 현관을 나섰다. 집을 나서고 몇 걸음 지나 어깨가 허전함을 느꼈다. 아 맞다, 가방. 복도에 들어서자 나와 같이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우선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자면 나는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와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하는 것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던 나에게 갑자기 유연 선배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다. 내용은 자신이 아는 회사에서 인턴을 채용하는데 면접을 봐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선배는 안 그래도 동아리를 나한테 유기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 미안했는지 방학 전부터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졸업까지 1학기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대학생 신분으로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면접에 지원하며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곳은 평범한 제품 제조 회사였다. 글쓰기도 좋지만 이제 슬슬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이대로 인턴도 무사히 붙고 여가 시간에 소설까지 완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여름방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차게 방학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던 것 같다. 난 접수처에서 면접 등록을 진행한 뒤 복도에 길게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얼굴은 없었다. 나도 긴장을 풀기 위해 눈을 감고 천천히 쉰 호흡을 진행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면접실의 문이 열리더니 내 이름을 불러왔다. 난 재빨리 일어나 옷차림을 확인하고 약간의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래 뵈던 면접자에는 꽤 자신이 있었다. 소통을 못하는 편도 아니고 별이가 종종 자투리 시간에 모의 면접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도통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령의 안팎 면접까지 견딘 사람이다.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 없겠지. 나는 내 생각은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선선조각 났다. 정확히는 그대로 사고가 멈췄다. 왜냐하면 쭈뼛쭈뼛 들어간 면접실 안에는 내가 매주 봐오던 익숙한 얼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곳엔 별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성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다. 심지어 목소리조차 똑같았다. 난 당황해서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눈앞의 여성은 내가 알던 별이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비록 분위기나 헤어스타일은 사뭇 달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보석빛 눈동자는 틀림없이 별이의 것이었다. 앉으시라니까요? 일단 의자에 앉았다. 계속해서 눈을 떼지 못하자 별이는 난감한지 땀과 함께 물음표를 띄우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1분 내외로 부탁드려요. 중간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내 이력서를 넘기며 말했다. 네,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배의 연락으로 인턴 면접이 확정되고 나서 수많은 예상 질문들과 함께 열심히 철저히 준비했다. 그런데 면접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낯선 별이가 보인 바람에 그만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다. 저는 은하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인 네버다이라고 합니다. 지원 동기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네. 끝인가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제 능력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맞는 기획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저찌 준비한 내용은 말했다. 물론 절반가량 상황에 맞춰 드러내야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포인트는 전달한 것 같아 안심이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하죠. 이쪽 분야로는 다른 회사들도 많을 텐데 저희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이게 아닌데. 선배를 통해 이 회사를 알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른 회사들은 쉽게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시도를 하는 도전적인 회사인 점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배우는 무미건조한 대답과 함께 앞에 놓인 노트에다가 무언가를 끄적였다. 평소 동화의 방에서 곧잘 내 긴장을 풀어주고 걱정을 들어주고 꿈을 응원해주던 별이었는데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봐왔던 건지 아니면 이미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던 건지 어느 쪽이어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당연한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 따위는 면접관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고 이후에는 무자비하게 다른 질문들이 쏟아져왔다. 내 경력부터 시작해서 성격에 대한 부분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질문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수차례의 문답이 이어지다가 이었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딱히 다른 인턴이나 실무 경험은 없으시고 이전에 학교에서 행사 기획을 해보신 게 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더듬으시네요. 제 뭘 더듬었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직관적으로 하시는 타입도 아니시고요. 비판에 가까운 코멘트가 나와들었다. 별로부터 이런 피드백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정도로 쓰다린 적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면접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절대 누구 좋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전에 학교 행사 상품을 면접하실 때 힘들었던 부분으로 팀 내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꼽아주셨는데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노력 중인데 우선 빠르게 팀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이야기를 꺼내는 걸 연습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 주변이 많지는 않다 보니 최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미 충분히 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비록 면접 경험은 없었지만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유형의 대답 30가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읽고 온 덕분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대답들은 명백히 NG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졸업 예정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취직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진학을 고려 중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아마 높은 확률로 취업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학 생활도 거의 끝나가시잖아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대학교를 안 갔다 하죠.
기억에 남는 일이다. 아주 독특한 친구를 만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성격에 도통 속을 알 수 없지만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정체되어 있던 저에게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무언가가 뭐죠? 글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쭉 뿜고 있었습니다. 글이라면 소설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단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취미 수준이지만 이전부터 계속 꿔오던 꿈이었어서 그 친구가 어떻게 문해창작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며 점점 쓸데없는 걱정들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아리 부장을 맡으며 작게나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이 순간들이 제 평생 대학생활에서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부장이셨군요. 큰일이다. 생각보다 너무 진심으로 말해버린 것 같다. 이력서에는 안 적혀 있어서 몰랐네요. 그야 안 적었으니까. 부장이라고 해도 제대로 활동한 기록도 없어 쓰기에는 애매한 무언가였다.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사람들과 작더라도 무언가를 해나가는 경험이 대학교에 쌓일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별이는 이번에도 그녀의 특유의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더 별이의 압박 질문이 쉴 새 없이 몰아쳤고 나는 이성을 유지하면서 그 질문들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질문을 멈추고 옆에 있는 동료 면접관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말소리 하나 없이도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앉은 면접관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드디어 이 모든 실수들을 많이 할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시간 찌글찌글 흐르고 있었고 면접관의 표정은 점점 쥐도함에 얼룩져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면접은 망했다는 생각에 울렁거리는 심장. 뒤엉켜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에서 나는 가장 궁금했으면서 여지없이 최악의 질문을 꺼냈다. 별이씨. 네? 별이씨는 놀라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위아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이미 죽은 귀신이신데. 네? 그게 평소에는 저랑 같이 은하대 3층 동아리방에 계시잖아요. 제가 은하대를 졸업하기도 했고 3층 독서부실도 자주 이용했던 것도 맞지만 제가 죽었다니요? 제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시고? 졸업이요? 별씨는 이 회사에서 이미 5년 동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과 헷갈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대화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네요. 듣다 못한 다른 면접관이 끼어들었다. 졸업? 5년? 그럴 리가요. 성함이 한별 맞으시죠? 독서를 좋아하고. 그만해주세요. 어떤 소문을 듣고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얼토당토하는 질문은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질문은 이상인가요? 아니 저 몸에 점이 많잖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역시는 무슨 물밀듯이 올라오는 부끄러움에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아니 바늘구멍에도 좋으니 제발 이 지옥을 끝내주소서. 그러면 면접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간에 계신 면접관 분께서 당황하며 면접을 종료시켰다. 아니 다행 중 불행인가. 면접을 준비할 때만 해도 마지막에는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오고 싶었는데 준비한 멘트는커녕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면접실에서 쫓겨났다. 마음만 같아서는 이때 창문을 깨고 저 은하 너머로 다이빙하고 싶었지만 나는 생각보다 약했고 유리는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치지직. 됐다. 끊었던 연초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하얀색 막대사탕을 입에 붙이고 천천히 호흡하자 쉣 좋댓 안돼 튕겼어. 안돼 튕겼어. 다시 여기까지 어떻게 가.
동아리 이력 아주 저도 네, 책 어떤 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하, 그건 분명 별이었다. 하지만 별이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징징 양복 주머니 안에 넣었던 휴대폰이 울렸다. 누구지? 휴대폰을 집어들고 진호가 화면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면접은 잘 봤냐? 씨, 망했어. 왜 선배 목소리가 왜 그래? 망쳤어? 왜? 왜? 또 튕겼는데? 나 뭘 잘못했지? 안녕.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 뭐 어련히 잘 받겠지. 알았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 나중에 밥이나 한 번 먹자. 밥은 네가 사고. 형 고마워. 전화 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제 조금이나마 갈피를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손발이 묶인 채 다시 한번 우물 안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아니, 우물이 벗어나자 더 큰 우물 안이 있고, 우물 안을 벗어나지만 또 큰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벗어나지만 또 큰 우물이 있었던 건가. 짜증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나오는 우울이 나의 감정을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런 건 결국 고민의 밭자지. 그래, 계약한 별에게 물어보자. 대체 내가 만난 다른 별인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난 절반 전 타다만 담배를 끄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띠로리거리며 도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매일 봤던 집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느새 새로운 분위기가 풍겨왔다. 다른 면접을 찾아봐야 하나. 가방을 바닥에 대충 내팽개친 다음 그대로 힘없이 침대를 향해 몸을 날렸다. 풀썩 소리와 함께 침대의 푹신한 손길이 내 몸을 깨어났다.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폰을 꺼내 SNS를 켰다. 찔러진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도파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대로 SNS에 일상 탭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게시물을 넘기기 시작했다. 지인들의 일상과 시시콜콜하게 웃긴 영상들을 옆으로 넘겼다. 방을 맞이해서 여행을 간 친구, 몇 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간 친구, 할 거 없이 인터넷 짤들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의 일상이 내가 들고 있는 작은 상자 안에 그려졌다. 이런 건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거의 반 의식을 잃은 채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 없이 게시물을 넘기던 도중 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손을 멈췄다. 연희 학교를 들렸나 보네. 문득 별이에 대한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방학 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동아리실에서 책이나 읽고 있으려나?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만난 그녀와 똑같은 자기 자신, 또 다른 별. 난 순간 다시 별이를 만나게 돼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 나는 무의식이었는지 초조한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인지 연희의 게시물에 메시지를 눌러 무언가를 적어 보냈다. 캠퍼스 들렸어? 송신 버튼 클릭하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소리와 함께 문자가 전송되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안가 수치심이 몰랐다. 내가 미쳤지. 뭘 어쩌자고 이런 메시지를. 이런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부끄러움에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굴려던 찰나 띠동거리며 핸드폰이 울렸다. 다른 동아리 활동 때문에. 왜? 그냥 혹시 별이 봤나 해서. 안 그래도 있으면 인사하려고 동아리방 잠깐 들렀는데 갔을 때는 없었어. 그래, 고마워. 그렇게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던 찰나 갑자기 휴대폰이 징거리며 신호하기 시작했다. 당최 나는 상황 판단하기도 전에 걸려오는 전화를 수락했다. 익숙할 후배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너머로 들렸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거 아니야. 면접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건 어디서 들었냐. 집에 있는 돼지한테. 오해가 있었나 본데 안 맞아 먹었어. 아마. 오빠, 지금 시간 있어? 지금? 아니 별로. 그럼 내일 일정 있어? 내일? 아니. 나 계획서에서 남는 게 시간이야. 그러면 지금 나올래? 지난번에 밥 사준다고 했던 거 지금 사줘요. 내 사준다고 했었나? 지금? 11시 15분까지 하늘백화점역. 자세한 위치는 이따 보낼게. 곧 11시인데? 오? 내일 일정 없다며. 할 것도 없는데 나와서 밥이나 사줘요. 나머지는 내가 낼게. 뚜뚜뚜 끊겼다. 내가 어떻게 끌려온 것은 백화점 안의 신식 영화관이었다. 영화관 로비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연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오! 왔어? 무슨 이른 시간에 사람을 불러내냐. 익숙해져. 어차피 이 시간에 안 자잖아. 요즘 올바른 생활 패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랬으면 매번 새벽마다 SNS 온라인이 아니었겠지. 자, 여기 잘 가지고 있어. 그냥 능적스럽게 웃으며 내 손에 종이 조각을 쥐어주었다. 이게 뭐야? 영화표. 응? 팝콘 먹을 거야? 아, 참고로 난 살 빼야 해서 패스. 뺄 살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다 나도 별로. 그리고 영화? 이 시간에? 이 시간대가 사람이 없더라고. 어차피 할 것도 마땅히 없고 해서 영화나 보려고 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불렀지. 잘못 걸렸다. 팝콘 안 먹을 거면 들어가자. 슬슬 시작할 시간이야. 난 내가 처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는 구겨진 표를 다시 펴서 주머니 안에 조심히 집어넣었다. 상영관은 이쪽이야. 난 마치 시계토끼를 쫓는 앨리스처럼 충충 걸음을 뛰어나가는 연희의 뒤를 따라 영화관 내부로 들어갔다. 이 시간대에도 영화를 하는구나. 근데 내 얼굴은 왜 뭔가 문제가 왜 얼굴이 내 얼굴 뭔가 이상한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대부분은 안 하는데 여기는 첫차 시간까지 하더라. 넌 평소에 영화 자주 봐? 그냥 친구들이랑 대중적인 것들만 보다가 요즘 들어 폭을 넓히고 있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거든. 영화 동아리? 너 영화도 찍어? 아니. 그냥 영화 보고 감상 나누려고 들어갔어. 아 그래도 돼? 응. 영화 동아리라고 다 영화 찍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 다양한 영화를 보고 감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우리 동아리랑 비슷한 느낌? 거기도 유령 부원에 있어? 그건 없어. 영화관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 시작한다.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광고 없어? 이건 없어. 이내 영화관이 완전히 암전되더니 검은 화면에서 천천히 영화사 로고가 나타났다. 아, 맞다. 피곤하거나 지루하면 자도 돼. 용서해줄게. 이윽고 크레딧이 다 올라가자 영화관의 조명이 다시 천천히 빛을 되찾았다. 일어날까? 그래. 이제 뭘 할 거야? 밥 먹었어? 점심 먹고 안 먹었지. 그러면 밥이나 먹으러 갈까?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나도 배고파. 살 뺀다며. 살도 먹으면서 빼는 거야. 이 시간에 연곳이 있어? 응. 내려가면 좀 있을걸? 찌개류 괜찮지? 나는 아무거나 좋아. 다음 행사지를 정한 우리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영화관을 나섰다.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각자 조용히 서로의 식기 세팅한데 나는 가만히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영화는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재밌었어.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런 종류의 영화는 처음이었어. 좀 어딘가 난해하달까. 그렇지? 넌 이런 영화 자주 봐? 아니, 나도 올해가 처음이야. 방금 말한 영화 동아리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이 영화 보고 감상문을 써오는 게 숙제였거든.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어차피 할 것도 없었고. 얘는 갑자기 깊은 단지에서 끌어올린 듯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어. 영화 동아리?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들어간 지 얼마나 됐는데? 짧아. 이제 한 3주 됐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일단 영화를 보면 이래저래 다양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내 글로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지 모르겠어. 넌 재밌었어? 이번 영화. 딱히 모르겠어. 그냥 불만했던 것 같아. 나도 비슷해. 이 영화 여러 영화제들에서 수상했나 봐. 비평가들 평가도 꽤 좋은 편이고. 동아리에서도 다들 흥미롭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난 오히려 더 모르겠어. 뭐 물론 내가 예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확실히 느낀 점은 이런 작품도 있기에 내가 쓰는 작품도 있다는 뭐 그런 거였어. 뭐 결국 취향 차이지. 너랑 내가 읽는 책이 다른 것처럼. 여긴 잠깐 사색에 빠진 듯 하더니 테이블 옆에 달려있는 테이블릿을 조작해 맥주 한 잔을 시켰다. 선배도 마실 거예요? 난 카스. 난 내가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응? 난 단편 소설 하나 완성하기도 어려운데 넌 하루에 두세 편씩도 술술 써내려가잖아. 난 그렇게는 못할 거야. 안 해봐서 그래.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 되더라고. 그리고 글의 속성도 다르고. 오빠가 쓰고 싶은 소설은 내 스타일과는 다르잖아. 만약 오빠가 쓰고 싶은 소설이 방금 우리가 본 영화와 비슷하다면 내 소설은 글쎄 영화 내내 폭발과 액션, 반전이 가득한 오락영화 같은 느낌이랄까? 글쎄다. 내가 쓴 소설이 이렇게 모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영화를 치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 같은 느낌을 떠올리고 있긴 한데 하긴 그것도 또 다른 장르지. 연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매장을 휘 둘러보았다. 시간인지라 매장은 한없이 한적했다. 시킬 안주가 더 있을까 싶어 메뉴판을 바라보던 찰나 종업원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왔다. 연인은 그대로 맥주잔을 집어 나를 향해 잔을 내밀었다. 나도 내 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잔에 마주댔다. 아주 작게 유리가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고 연예인은 소리가 채 사라질 틈도 안 주고 맥주를 쭉 들이켰다. 아 시원하다. 이게 인생이지. 그냥 몇 개월 만에 금주를 포기한 아저씨 같은 감사성을 내뱉으며 계속해서 맥주를 들이켰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연예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가 그동안 보인 성격과 행보를 생각해보면 별로 신기할 풍경은 아니었다.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나는 천천히 훌쩍훌쩍 잔을 들이켰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는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맥주 네 잔을 비웠다. 물론 거기서 세 잔은 연희가 혼자 비웠지만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연희는 아직 취하긴커녕 똘망똘망한 눈으로 맥주를 더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나는 어떻게든 대화 주제를 짜내야 했다. 나 사실 전에 내 소설을 읽어봤어. 아 망했다. 내가 꺼낸 말에 연희는 하던 행동을 멈춰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응? 아하 오늘은 실험하는 하루인가 보다. 난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 머리를 굴리려던 찰나 나를 응시하고 있던 연희와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 순간 나에게 더 이상 도망 같은 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어땠어? 글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꽤 기네. 끝을 볼 수가 없네 아직. 어땠을까? 나도 안 읽어봤어.